기출 3의 기본 작업 2번에 2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시고 가로 균등 분할까지 해볼게요. 자, 범위 지정, 채우기, 표준색 주황, 컨트롤 1, 맞춤에 가로 눌러서 균등 분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3번 C5부터와 E5부터 G15. 자, 이 영역을 선택해서 회계 표시 형식 원화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일반 목록 눌러서 회계하실게요. 자, 다음 4번은 날짜에 대해서 컨트롤 1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이픈 대신에 슬래시로 바꿔 넣겠습니다. Y 2개, M 2개, D 2개, 슬래시 확인. 자, 그 다음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끝났습니다. 3번 기본 작업 3번 할게요. 조건부 서식이 나왔고요. 지정된 범위를 잘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4번부터죠. A4번부터 전체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서는 두 개의 모두 이면서가 되니까 그리고의 AND 함수를 쓸게요. 가로 직접 하시고 대출 종류 F4 2번 이다 큰 따옴표 주택담보대출 큰 따옴표 쉼표 누르시고 두 번째 거 바로 대출 기간이네요. 대출 기간 첫 번째 선택해서 F4 2번 이상 그 다음 가로 직접 닫으세요. 이거는 AND에 대한 가로입니다. 서식 들어가서 굵게와 표준색 글자 색깔 파랑 확인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기간이 24 이상인 것만 나왔고요. 이 지정된 범위는 항목 이름이 없으니까 A4부터 꼭 지정을 하셔서 수식을 작성하세요. 자, 분석 작업 1번 찾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고요. A25셀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선택하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A25 확인. 자, 그리고는 제품 코드부터 배치할게요. 제품 코드 필터 생산 일자는 행 생산 공장은 열 그 다음 값에는 생산 수량의 합계 생산 수량의 그 다음 분량 수량의 평균이 나왔고요. 그러면 분량 수량은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량 수량 더블 클릭해서 평균 하시고 보니까 또 여기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 천 단위가 있으니까 같이 해버립시다. 표시 형식 숫자에 천 단위 확인. 자, 그 다음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생산 수량도 같이 해버립시다. 생산 수량은 합계인데 표시 형식 해줍시다. 자,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설정할게요. 디자인 메뉴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 자, 다음은 그룹입니다. 생산 일자 3월 4월 하는 데이터 하나 오른쪽 단축 그룹 그러면 여기서 월 단위니까 1을 해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아까 표시 형식 천 단위 구분규까지 미리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작성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2번 할게요. 정렬 있고요. 그 다음 이 지점별로 지점이 그룹이고요. 최대값 한번 평균을 마지막에 하시고 그 결과에는 표 스타일 8개 6 한번 해봅시다. 자, 자료 하나 선택하시고 데이터 정렬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데이터, 부분한 메뉴. 자, 그룹이 뭐였죠? 지점이죠. 지점.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먼저. 최대값은 총 판매량. 그죠? 총 판매량의 최대값이 맞고요.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 와서 두 번째는 평균이고요. 평균에 대한 거는 전반기, 후반기 두 개.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합 결과를 저는 하나만 선택해서 일단 가볼게요. 홈 메뉴, 표서식. 표서식은 밝게가 있고 보통이 있습니다. 밝게 6번, 밝게 6번, 표 스타일 밝게 6번을 골랐고요. 잘 보시면 끝에 25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꼭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입니다. 빈셀, 개발도구, 기록, 이름은 총액 놓으시고, 자,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엔터, 채우기, 중지 눌러야죠. 단추 살아서 B15, Alt, C16, 총액 선택하고, 글자 총액 잡고, 끝. 두 번째 매크로, 빈셀, 기록, 이름은 채우기. 자, 뭘 채우냐 했더니 연한 파랑으로 채우는 거군요. A3부터 F3 연한 파랑으로. 자, 중지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중지. 도형은 기본 도형에 이렇게 생긴 게 빗면이에요. 빗면. E15 F16 오른쪽 단추 다시 한번 매크로 지정 채우기. 그리고는 글자 채우기 하면 끝. 차트 작업할게요. 자, 차트는 수업 일수와 중고등학생 요소가 제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신청 인원이 있고 수업 일수가 없어져야 되는데 수업 일수가 파란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을 봐봐요. 가로축에는 이 5개 항목, 이 5개 항목이 중고등학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 이런 분류도 없고, 자, 이렇게 복잡하다. 이 복잡하다의 의미는 파란색의 수업 일수가 막대기에 보이지 않거나 가로축을 뭐 10개에서 5개로 편집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를 얘기합니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선택 메뉴를 가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데이터 선택 메뉴 와서 일단 수업 일수 없어져야죠. 수업 일수 제거. 그리고는 이 가로축이요. 가로축에서도 학생 이 대상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편집 눌러서 분야만 이 분야는 전체를 다 주세요. 자, 그러면 살짝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좋겠지만 가로축에는 학생이라는 대상은 없지만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행렬 전환. 행렬 전환을 누르면 가로축이 왼쪽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중고등 학생에 대한 양말 목공예부터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이커스잖아요. 메이커스 제거, 북메이킹 제거, 드론까지. 자, 됐나요? 왼쪽에는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5개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행렬 전환. 끝이에요. 자, 뭐 막대의 색깔은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채점 대상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가로축을 정리할 때는 데이터 선택 메뉴 와서 행렬 전환이라는 걸로 아주 편하고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번 제루비 계열은 차트 종류. 자, 파란색 제루비잖아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면 콤보이고요. 자, 제루비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 제루비가 보조축이죠. 그죠? 제루비가 보조축입니다. 자, 다음 3번 차트 제목 요소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 그리고 글자를 뭐 수식 입력줄이나 상자에다가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로 축에 대해서 최대값 세로 축 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축 옵션 나오죠. 자, 최대값 500, 주 단위 100. 자, 그 다음 5번이 신청인원 계열의 인공지능 요소 천천히 2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는 요소 추가의 레이블의 위치 한번 확인할게요. 위치는 안쪽 끝에 됐습니다. 자, 차트였고요. 계산 작업 하십시다. 근무기간을 이 공식대로 구하고 근무기간 뒤에 연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주어진 함수 if year today.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기간을 표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if가 있군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현재 날짜의 연도입니다. 현재 날짜는 당연히 today일 거고 투데이에서 연도를 구하면 2022년도죠. 2022년도가 현재 연도입니다. 여기에서 입사일 2019를 빼야 되겠죠. 맨 끝에 커서 놓고 그냥 날짜 하면 안 되죠. 이 연도, 이열을 선택해서 입사일자. 그러면 현재 연도 빼기 입사 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형식이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봤더니 일반이에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일반으로 일단 바꿔 놓으니까 근무기간이 3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5년 이상도 있고 그렇지 않다.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면 5년 혹은 8년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고 5년 미만이면 공백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에다가 if 현재 이거는 근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냐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죠? 5 이상이냐? 이게 로지컬이죠. 5 이상이면 쉼표. 자, 여기에다가 A 같은 글자를 적는 게 아니죠. 바로 근무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은 앞에서 한번 확인했던 요 수식을 그대로 쓸게요. 3이었죠. 이 친구는 3이니까 물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쉼표 false 자리에 공백이니까 공백을 줬어요. 그러면 이 3년은 공백이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5 이상인 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 연이라는 글자는 어디다 갈까요? 이걸 if 밖에다 하게 되면 공백에도 연이라는 글자가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true 쉼표 끝나기 전에 여기다가 연결해서 큰 따옴표 연을 하시면 true에만 연이라는 글자가 적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식의 근무기간이 5 이상이면 해당 근무기간이다 보니까 true 자리에도 그 근무기간 공식을 그대로 적었고요. 연결 연산자 그것도 true 자리에 함께 적었습니다. false에는 공백만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번 할게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고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먼저 할게요. 는 라운드 이제 표준 편차 주어진 함수 선택하시고 학점에 대해서 쉼표 아니지 학점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고요. 넘버 디짓 그죠? 넘버 디짓 자리에다가 둘째 자리 2를 줘야 되겠죠. 그죠? 0.61 나왔고요.
자, 그 다음 3번 하십시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함수는 sumif와 countif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average가 아닌 평균을 구하려면 총점 나누기 개수 하시면 되잖아요. 합계 나누기 개수. 그죠? 그래서 이 총점 합계에는 sumif 여기다가 sumif를 할 거고요. 이 개수 자리에 countif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자, sumif 나누기 countif 합계 나누기 개수하면 평균 나온다. 입니다. sumif 먼저 할게요. 자는 sumif range 제품명이 건조기죠. 그래서 range는 제품명 쉼표 큰 따옴표 건조기. 자, 썸렌지 뭘 더할 거죠? 판매 금액. 한번 결과 확인해 보면 요거는 그냥 합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기 건조기 수만큼 만약에 건조기가 3개다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근데 3이 아니라 개수인 count if range 제품명 크라이테리아 건조기 그래서 나누기 건조기 수만큼 되어서 평균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sumif 가로 다 닫고 나누기 count if 하는 형식으로 평균을 구하세요. 자, 문제 4번은 합격자 수를 구하고 성별이 여자 점수가 70 이상인 걸 조건이 적혀져 있는 곳이고 명을 표시해야 되고 합격자 수니까 또 count 함수 들어가 있고요. 조건을 복사하겠습니다. 성별 여자 그 다음에 점수는 70점 이상 나요. 자, 카운트 할게요. dcount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 포함해서 전부 다 주시고 카운트 할 때는 숫자가 있는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글자가 적혀져 있는 2번은 안 돼요. 저는 그냥 1번 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 가로 닫고 연결 명 끝. 자, 마지막 복잡해 보이는데 이 표는 세로 방향으로 참조가 된 표니까 V룩업이고요. 자, 그러면 이 찾는 값은 뭐죠? 찾는 값은 여기 PS 학생 코드에 세 번째, 네 번째 요 PS 정책과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미드를 써야 되겠네요. 미드 해봅시다. 자, V룩업 찾는 값은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두 개죠. 가로 닫고 테이블 어레이 학과는 2번 열. 자, 정확히 일치 해서 PS는 정책과학, SS는 사회과학 이렇게 해서 학과를 표시했습니다. 찾는 값 참조표 2번 열을 표시하세요. 정확히 일치.